자, 16번 무슨 검정이야? 카이 제곱 검정이죠. 자, 그럴 때 뭘 구하래? 마지막 P값을 구하라죠. 자, 이렇게 분할표 주고 카이 제곱 검정하고 뭘 구해? P값까지 구해라. 자, 요런 문제죠. 자, 카이 제곱 검정이든 뭐 어떤 검정이든 상관없는데 결국에 뭘 구해야 돼? 마지막에 P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일단 뭘 구해야 돼?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죠. 자, 그다음에 이 검정 통계량보다 뭐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그게 바로 뭐야? P값. 유의 확률이죠. 자, 그래서 요 분할표 갖고 우리 일단 먼저 뭐 검정 통계량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표를 적어 보면은 남녀가 있고 정당 A, B, C가 있는데 55, 45, 30, 50, 25, 15 이렇게 관측됐대. 그쵸? 그리고 개가 110, 여기도 110. 그럼 총 개가 몇이야? 220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구해야 돼? 기대도수를 구할 거니까 각각의 뭐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요 세로로 된 열로 된 개도 구해야죠. 그럼 100, 80, 40이네. 되죠? 자, 검정 통계량 구하려면 일단 먼저 뭘 구해야 돼? 일단 기대도수부터 구해야죠. 자, 기대도수는 어떻게 구해? 남자 A, 여기에 기대도수 어떻게 구해? 각 끝단에 있는 개들을 둘이 뭐 해주고? 둘이 곱해주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눠? 총개로 나눠주죠. 되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요렇게 약분하면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그쵸? 100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50이 나온다고. 그래서 남자 A의 기대도수는 50. 자, 여자 A도 어차피 100 곱하기 110 한 다음에 220으로 나눌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도 기대도수 50이라고. 되죠? 어쨌든 지금 뭐해? 남자와 여자의 수가 뭐해? 똑같잖아. 그쵸? 카이제곱 검정이란 게 뭐야? 지금 성별에 따라서 정당 지지도가 다른가? 얘네 둘이 아무튼 정당을 지지하는 거랑 성별이 뭐냐? 독립이냐? 뭐 이런 거를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수는 뭐냐? 만약에 독립이었을 때 만약에 독립이라면은 여기에 몇이 관측됐어야 되냐라는 게 기대도수라고. 그쵸? 자, B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총 80명이야. 근데 이 정당을 지지하는 게 성별에 따라 다르지가 않아. 그쵸? 근데 지금 남자랑 여자 수가 똑같아. 그쵸? 그럼 만약에 둘이 독립이었다면 성별과 정당 지지도가 독립이었는데 80명이 나왔어. 그럼 각각 몇 명이 나와줘야지 독립이란 소리야? 40씩 나와줘야죠. 그쵸? 성별에 따라서 상관이 없다면 정당 지지하는 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이게 똑같이 균등하게 남자 여자 똑같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같은 수가 나와줘야 된다고.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기대도수를 구하든 아니면 진짜 공식을 이용해서 기대도수 구하든 어쨌든 기대도수를 빨리 구해주면은 여기 40명이니까 둘 다 남녀 똑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20명씩. 자, 요런 의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기대도수를 빨리 구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줘야 돼? 검정 통계량 계산해줘야죠. 자, 검정 통계량 어떻게 구해? 검정 통계량은 시그마 5, 2, 2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분자 제곱해주라고. 되죠? 관측도수에서 기대도수 빼주고 제곱한 값을 뭘로 나눠? 기대도수로 나눠주면 되죠. 자, 얘네들 정당 A를 지지하는 요 각 칸들은 둘이 뭐가 똑같아? 기대도수가 똑같잖아. 그래서 50분에 적어주시고 자, 55에서 50 빼서 제곱할 거고 45에서 50 빼서 제곱할 거야. 그렇죠? 그럼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되겠네. 자, 더하기 자, B에 대해서는 40분의 둘 다 어차피 기대도수가 40이니까 40분의 적어주시고 얘 빼서 10의 제곱할 거고 얘 빼서 10의 제곱할 거니까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자, 이거 빼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같으니까 그냥 요렇게 그냥 플러스다 생각하고 제곱 적어주면 된다고. 되죠? 그럼 C도 똑같이 적어주면 20분의 빼면 5니까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되죠?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얘 50이니까 50분의 50이니까 1이고 이거는 200이니까 빼면 5고 요거는 50이니까 나누면은 2.5가 나오겠네. 다 계산했더니 8.5가 나왔대. 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카이제곱 검정의 검정 통계량이 몇이라고? 8.5였습니다. 자, 요렇게 알게 됐네. 자, 그럼 이 8.5에 대해서 이제 뭘 구해야 돼? 마지막으로 유의 확률을 구해줘야죠. 그렇죠? 어떤 카이제곱 분포가 요렇게 있고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 8.5가 있는데 카이제곱 검정은 무슨 검정이야? 우측 단층
단측 검정이잖아. 그쵸? 우측 단측 검정이니까 오른쪽에서 8.5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 얘가 바로 뭐야? P값이 되죠. 되죠. P값을 정의 당연히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카이 제곱 분포, 자유도가 몇층 카이 제곱 분포인가 알아줘야죠. 그쵸? 자, 이 분할표가 지금 무슨 분할표야? 남녀 두 개 있는, 행이 두 개 있는 2 바이 A, B, C 정당이 세 개니까 2 바이 3 분할표라고. 그럼 자유도는 어떻게 구해? 1씩 빼서 구하죠. 그쵸? 그러니까 자유도가 몇? 2가 되겠네. 자유도가 2인 카이 제곱 분포라고. 그럼 자유도가 2인 카이 제곱 분포의 각 뭐에 백분위 수들을 알아야 되잖아. 보니까 자유도가 2인 카이 제곱 분포의 값들이랑 자유도가 5인 카이 제곱 분포의 값들이 있죠. 그쵸? 5는 필요가 없다고. 이거를 뭐 굳이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왜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괜히 문제만 길어지고 요 칸만 차지하죠. 그쵸? 이런 거에 우리는 이제 낚이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자유도가 2인 백분위 수들을 보니까 첫 번째 0.012는 9.21입니다. 자, 요게 무슨 뜻이야? 카이 제곱 분포의 어딘가에 9.21이란 값이 있는데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몇입니다? 0.01입니다. 자, 요런 뜻이죠. 그렇죠? 요 백분위수도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무슨 뜻이야? 그럼 그대로 그리면은 5.99란 값이 있는데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몇이다? 0.05입니다. 자, 요런 뜻이고, 자, 마지막은 초록색으로 할게요. 자, 마지막은 4.61이란 값이 있는데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0.1입니다. 자, 요런 뜻이죠. 자, 우리는 근데 지금 뭐 구하는 거야? P값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요 파란색 넓이가 어떤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럼 이 파란색은 요 주황색 0.01보다는 뭐에? 크죠. 근데 요 보라색 0.05보다는 뭐에? 작죠. 그렇죠? 요 사이값 8.5가 5.99랑 9.21 사이값이니까 9.21일 때 0.01과 5.99일 때 0.05 사이의 값이 나올 거라고, P값이. 되시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라고. 그죠? 카이제 검정 쉽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카이제 검정 문제가 나오면은 뭐뭐뭐 알아야 돼? 1번 검정 통계량 구할 줄 알아야죠. 그쵸? 이 검정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뭘 알아야 돼? 기대도수를 구하는 식을 알아야 된다고. 자, 이런 거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다음 뭘 찾아야 돼? 또 자유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카이제곱 분포에다가 이제 그래프 그려서 찾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카이조 검정 만약에 이렇게 단순한 무슨 문제야? 계산 문제잖아. 그쵸?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은 너무 쉽게 풀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돼? 이거를 좀 더 빨리 실수하지 않고 계산하는 연습, 빠르게 기대수 구한 다음에 이제 검정 통계량 구할 때 실수하지 않는 연습 정도만 해주시면은 멋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카이제 검정은 무슨 검정? 우측 단측 검정이라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독립성 검정이잖아. 그쵸? 그럼 기무가설이 독립이다. 대립가설이 독립이 아니다잖아. 그쵸? 아니다니까 이게 약간 뭐처럼 보여? 양측 검정처럼 보인다고. 그쵸? 근데 카이제곱 검정은 그냥 카이제곱 검정을 만들 때 애초에 어떻게 만든 거야? 우측 단측 검정으로 만들어진 검정입니다. 그쵸? 막 제곱하잖아. 제곱하기 때문에 무조건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큰 수들만 나와준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만 살펴보는 우측 단측 검정이라는 것도 까먹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1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17번은 무슨 문제야? 분산 분석 표 채우기 문제죠. 그렇죠. 표 채우기. 분산 분석 표 채우기 문제 우리가 많이 풀어보고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잘 채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요 표 채우기 문제는 또 너무 쉬운 게, 원래 표 채우기가 거꾸로 할 때 조금 생각도 해보고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야? 이미 여기 제곱합을 거의 다 줘버렸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제대로 된 정방향으로 채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자, 이렇게 보면서, 자, 처리 SSR, 오차 SSE, 그다음에 SST가 있는데, 자, 제곱합이 얘는 몇? 30, 얘는 211에. 그럼 여기 몇이야? 180이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나오니까 여기가 180이라는 거 찾는 거 어렵지 않고. 자, 이어서 이제 뭘 찾아야 돼? 두 번째 칸, 자유도 찾아줘야죠. 그렇죠? 자유도 얘가 36이래. 근데 여기가 가하고 빈칸 뚫려 있네. 그렇죠? 그럼 여기 자유도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이 처리의 그룹 수를 알아야죠. 그렇죠?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은 네 가지 약품에 대해서 했대. 그렇죠? 그래서 그룹이 몇 개? 네 그룹이래. 그럼 자유도 몇이야? 1 빼니까 3이 되죠.
그래서 가는 3이다. 쉽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뭐 해야 돼? 평균 제곱 ms 찾아줘야 되는데 ms는 뭐해? 얘네 둘이 나눠서 구하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구한다고. 그럼 여기 10 이렇게 나누면 몇이야? 여기 5죠. 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가 나였네. 그다음 마지막 이제 뭘 찾아줘야 돼? f 값 찾아야죠. 그렇죠? f 값은 뭐야? f 값은 ms2 나누기 아니 다시 ms2 분의 msr이죠. 그렇죠? msr 나누기 ms2니까 자, 요렇게 둘이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니까 f 값 몇이야? 2가 되네. 그래서 가나다 3, 5, 2. 정답 몇 번? 1번. 쉽죠? 뭐 이제 더 이상 뭐 이거는 뭐 분석을 아예 뭐 차라리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 뭐 더 설명드릴 것도 없고 이것보다 뭐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풀기만 하면 되는 어떤 문제? 매우 쉬운 문제였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7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평균 차이 검정을 하려고 한대.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T 검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모평균 차이 검정. 뭘로 해? 모평균 차이 검정. 이렇게 10개, 12개 모일 때 소표본일 때는 뭘로 검정합니까? T분포로 검정하잖아. 그렇죠? T 검정으로 한다고. 자,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평균끼리의 평균끼리의 차이가 있냐를 뭘로 검정합니까? 평균끼리 다르냐, 이 그룹끼리의 평균이 다르냐를 또 뭘로 해? 분산 분석으로도 하죠. 그렇죠? 분산 분석은 그룹끼리의 차이를 검증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해? 이렇게 뮤1, 뮤2 이렇게 두 그룹일 때도 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되죠? 자, 그래서 T 검정으로 하나, 분산 분석으로 하나, 두 검정이 뭐하다? 동일합니다. 되죠? 자, 근데 대신에 분산 분석을 쓰는 이유가 뭐야? 그룹이 얘네 3개일 때도 할 수 있고 4개, 5개, 뭐 6개, 10개일 때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T 검정은 언제만? 두 그룹일 때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두 그룹일 때는 분산 분석을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막 분산을 여러 개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T 검정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뭐 두 그룹이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분산 분석으로 할 수 있다. 자,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기억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방법 A에서의 검정 통계량의 T값의 제곱은 방법 B에서 검정 통계량의 F값과 같다. 자, 맞죠? 자, 왜냐하면은 T분포가 있잖아. 분포의 변환에서 배웁니다. T분포를 제곱하면 그게 뭐가 돼? F분포가 되잖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둘이 뭐에 검정 통계량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검정이 되는 거야. 자, T분포로 검정을 해. 그럼 T분포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지금 무슨 검정? 같지 않다. 양측 검정이잖아. 그쵸? 여기 좀 적어줘야겠네. 모평균 차이의 양측 검정일 때 둘이 같은 겁니다. 자, 단측일 때는 분산 분석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분산 분석의 대립가설이 뭐야? 평균이 다르다잖아. 그쵸? 다르다를 검정하는 거기 때문에 분산 분석은 대신 단측일 때는 T 검정만 해야 돼. 그쵸? 근데 양측일 때는 자, T 검정으로 양측을 하면은 여기랑 여기가 뭐가 돼? 기각치가 되죠. 되죠? 자, 근데 요거를 뭐 하면 제곱하면은 여기가 0이니까 요 부분이 마이너스 값들 있잖아. 그쵸? 제곱하면 다 뭐가 돼? 플러스로 갈 거 아니야. 그쵸? 얘네들이 요만큼 부분이 요로 뭐 한다고? 포개지게 된다고. 되죠? 그래서 자유도가 1인 F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되죠? 자, 요 부분이 여기에 갖다가 제곱하면서 다 더해지게 된다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기각력이 여기에 뭐에 합쳐지게 된다고. 그래서 기각력이 요렇게 생기게 됩니다. F 분포일 때는. 되죠? 그렇기 때문에 T 분포로 양측 검정, 양 끝단에서 하나 F 분포로 제곱해 갖고 결국 이쪽에 합쳐 갖고 F 분포로 하나 둘이 뭐 하다고? 똑같다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검정이 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 뭐가 나왔어?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F 분포로 가면 뭐 해야지? 이렇게 합쳐지게 얘를 뭐 할 거야? 제곱하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요렇게 제곱한 다음에 요만큼에서 P값, 유의확률 구한 다음에 양측 검정이니까 곱하기 2 했을 거 아니야. 원래는. 그쵸? 그러면은 F분포로 오면은 이 제곱의 요 넓이를 구하면은 요 넓이를 구하면은 얘랑 얘랑 둘이 뭐 한다고? 같아지게 된다고. 왜? 같은 검정이니까. 되죠?
T 분포를 제곱하면 F 분포니까 같아지게 됩니다. 되죠? 그래서 니은도 뭐해? 니은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이 뭐해? 자, 뭐가 똑같아?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똑같잖아. 그쵸? 귀문가설과 대립가설이 똑같은 검정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근데 두 검정의 결과가 예를 들어 달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귀문가설 더 하고 싶어. 그럼 더 유리한 검정을 선택해서 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통계학은 그렇게 안 만들어졌다고. 통계학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뭐하면 똑같으면은 이 A 방법으로 검정 하나, B 방법으로 검정 하나 어쨌든 뭐 해야 돼? 결론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쵸? 결론이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통계학이 정확해지겠죠. 그쵸? 결론이 막 달라지면은 내가 막 유리한 검정을 막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고. 근데 통계학이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통계학이 생각보다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두 가설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똑같은 검정이 두 종류가 있다면은 어쨌든 뭐 검정 통계량이 얘는 여기서 T로만 나오고 F 검정일 때는 T 제곱으로 나오지만 그쵸? 결국 어쨌든 마지막 우리가 유의 확률로 뭘 해? 마지막에 기무가설인지 대립가설인지 선택하게 되잖아. 그쵸?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는 뭐에? 똑같아진다고. 되시죠? 그래서 유의 확률도 같다. 자,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마지막 디귿 T의 자유도가 있고 방법 B에서 F의 분자 자유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둘이 같니? 둘이 같은지 해 봐야죠. 그쵸? 자, 지금 자료가 몇 개야? 10 개, 12 개니까 만약에 T 검정이라면은 좀 지우고 할게요. 네. 지금 자료가 10 개, 12 개잖아. 그쵸? 이때 T 검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때의 자유도는 어떻게 구해?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 요렇게 구하잖아. 그쵸? 그래서 12랑 12 대입하면 어떻게 돼? 20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방법 A의 T 검정의 자유도고. 되죠? 자, 다음 F 검정은 자유도 어떻게 구해? 자유도 철이랑 오차랑 그쵸? 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때마다 자유도 어떻게 구해? 여기는 그룹 개수 빼기 1. 지금 뭐에? 두 그룹에 대해서 검정하잖아. 그쵸? 그럼 두 그룹이니까 2 빼기 1 하니까 자유도가 1이고. 자, 요 밑에는 뭐해? 전체 표본 개수 빼기 1을 적죠. 그쵸? 전체 표본 개수가 지금 몇 개야? 22개잖아. 그쵸. 10개 더하기 12개 하면 22 개니까 빼기 1 하니깐 21을 적고 그다음에 요 SSE의 자유도는 어떻게 구해? 둘이 더해서 총 자유도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20 이다. 자, 요렇게 구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쭈루룩 해서 마지막에 뭘 구해? F 값 구하면은 얘가 뭐고? 분자 자유도고 얘가 뭐야? 분모 자유도가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T 검정의 자유도는 20이고 F 검정의 분자 자유도는 1이기 때문에 둘이 뭐에 다르잖아. 그쵸?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 몇 번? 1번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분자가 아니라 분모의 자유도와 같다 하면은 뭐에 디귿도 맞는 말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한 번 더 분포의 변환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자, T 검정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T 분포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T 분포는 정규 분포를 뭘로 나눠?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로 나누게 됩니다. 되죠? 자, 요렇게 T 분포를 만든다고. 자, 근데 이거를 뭐 해봐? 이제 우리가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Z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나누기 여기는 n 나누기 카이 제곱 n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근데 Z 제곱이 뭐였어? 앞에서도 풀어봤는데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하면 그게 뭐야? 카이 제곱 분포죠. 그쵸? 근데 얘는 한 개만 더 있으니까 자유도가 몇? 1인 카이 제곱 분포라고. 되죠? 자, F 분포의 정의도 적어 봅시다. F 분포의 정의는 뭐야? 자유도가 n과 m인 F 분포는 어떻게 생겼어? 카이 제곱 분포를 n인 카이 제곱 분포를 또 n으로 나눠 주고 자유도가 m인 카이 제곱 분포를 m으로 나눠 줘서 이렇게 구한다고. 되죠? 자, 카이 제곱 자유도가 1이야. 그럼 1로 나눠도 상관없잖아. 1로 나눠나 마나 어차피 그대로 자기 자신이니까. 되죠? 그러면은 요 모양이 둘이 뭐예요? 똑같이 생겼죠. 그쵸?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쵸? 그래서 T분포, 자유도가 n인 T분포를 제곱하면은 결국 뭐가 돼? 자유도가 여기 뭐에? 분자가 자유도 1이고 분모가 자유도 n이잖아. 그쵸? 자유도가 1n인 F분포가 된다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T분포에 있던 요 자유도가 T분포의 자유도잖아. 그쵸? 요 자유도는 F분포로 제곱해서 F분포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 분모로 가게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요거까지도 분포의 변화에서 나오니까 분포의 변화는 어렵잖아. 그쵸?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도 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결론 뭐야? T 분포의 자유도는 누구랑 같다? F 분포의 분모의 자유도와 같다. 뭐 이거를 분산 분석표 그려서 뭐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원래 분포의 변화 문제 풀면서 이런 생각을 당연히 외우고 있었다면은 그쵸. T분포의 자유도는 제곱하게 되면은 F분포의 분모 자유도랑 같게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은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고 이거는 뭐 한 번 역대 기출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19 번도 어떤 문제야?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 보기는 뭘로 돼 있어? 수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죠. 그쵸?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 1번 가장 중요한 거 뭐야? 겁먹지 마시고. 그쵸? 자, 이 문장을 확률이 포함된 식으로 바꿉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뭘 찾아? 표준 정규 분포가 포함되게 어떻게든 식을 좀 뭐 해봐? 변환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만약에 최소 최대 구하는 문제면 뭐해? 등호만 생각해서 풀라고. 되죠? 자, 근데 얘는 보기를 보니까 뭐가 달라? 부등호가 막 다르면서 답이 바뀌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등호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얘는 뭐해? 부등호도 이 문제 끝까지 풀 때 갖고 가면서 어느 방향인가도 잘 신경 써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9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9번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문장을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미세먼지의 일별 배출량은 표준 편차가 1이다. 오케이, 알았어. 그다음에 36일간 미세먼지 일별 배출량의 평균을 구했대. 자, 이게 뭐야? 표본 평균이죠. 그렇죠. 36개의 표본에 대해서 구한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그럼 이 표본 평균은 추정량이니까 당연히 뭐랑 달라? 모평균이랑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가 0.1 이상일 확률을 식으로 적어봐라. 요런 말이죠. 자, 어떤 확률을 식으로 적어봐라. 그러니까 P겠죠. 되죠? 자, 근데 어떤 식을 적는 거야?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 평균에서 모평균 빼면은 그게 차이일 거 아니야. 그쵸? 자, 근데 여기 이제 차이에 대해서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는 뭐냐면은 거리, 간격이야. 자, 1에서 만약에 3까지의 차이 몇이야? 2입니다. 보면 바로 알잖아. 그쵸? 자, 근데 요 2라는 수는 어떻게 구한 거야? 내가 3에서 1을 뭐 한 겁니까? 빼서 구한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렇게 해서 거리는 뭐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뭐 하면 돼? 빼주면은 나올 거 아니야.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미지수로 돼 있어서 A, B 요렇게 돼 있어. 그럼 A가 큰지 B가 큰지 알 수가 없다고. 예를 들어 B가 더 작고 A가 더 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요 경우일 때는 요 둘 사이의 뭐의 거리를 B-A로 구하면 되지만 자, 이 경우일 때는 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해야 돼? A-B로 구해야 된다고. 되죠? 자, 이러면 두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차이를 구할 때 뭐래? 그냥 아무 수에서 아무 수를 뺀 값에다 뭐래? 절대값을 취하면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은 1에서 3까지 거리 구하는데 3에서 1 빼서 2 나온 거에 절대값 취해서 2로 구하나. 자, 1에서 3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2죠. 여기다 절대값 취해서 2 구하나. 어차피 둘 사이에 뭐가 나와? 차이, 거리, 간격이 나오게 된다고.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런 미지수가 나왔을 때는 그냥 아무 수에서 아무 수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절대값 취해서 차이를 찾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자, 그래서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는 평균에서 표본 평균에서 모평균 뺀 다음에 절대값 취하면 된다고. 되죠? 이 차이가 뭐에 0.1 이상일 확률을 구해 주랍니다. 그럼 요거죠. 이렇게 쓴 게 정답이잖아. 그쵸? 근데 대신에 문제가 뭐야? 보기에 당연히 이게 없죠. 보기에는 다 뭐가 포함돼 있어? Z가 포함돼 있죠. 그럼 이걸 뭐 해 봐야 돼?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오게 해 줘야 된다고. 자, 표본 평균은 어떻게 표준화해? 어떻게 표준화해? 표본 평균에서 모평균을 뺀 다음에 그걸 뭘로 나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 루트 n 나누기 시그마로 나눠주게 되죠. 되죠? 이렇게 하면 얘가 뭘로 바뀌어? 이만큼이 Z로 바뀌게 된다고.
자 근데 내가 맘대로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냥 나누면 돼 안 돼? 안 되죠. 식이 이게 동일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냥 내가 맘대로 a가 있었는데 갑자기 밑에 와서 밑에 식에서는 2분의 a 요렇게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다 반드시 뭐해? 나눈 놈을 곱해 줘서 다시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게 유지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 번 더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식을 쓰고 나서 자 이제 보니까 요만큼이 뭘로 바뀐다고? Z로 바뀌게 된다고. 오케이 절대값 있고 얘가 Z로 바뀌고 자 우리가 n 문제에 나와 있죠. 36개의 표본을 뽑은 거라고. 그래서 n은 36 표준편차도 문제 아까 맨 처음에 나와 있었죠. 1이라고. 그래서 루트 36은 뭐야? 6이니까 6분의 1이 되죠. 그 Z 곱하기 6분의 1의 절대값이 0.1보다 클 확률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라고, 수식이라고. 되죠. Z는 일단 찾았고 그럼 6분의 1만 요로 뭐 해주면 돼? 넘기면 되겠죠. 마지막. P, Z 절대값 그대로 있고 6분의 1은 어차피 플러스니까 이 절대값 나오더라도 어차피 플러스입니다. 되죠. 6분의 1을 저쪽으로 넘기면은 6이 곱해지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0.6 요렇게 수식을 쓸 수 있다고. 되죠? P 절대값 Z가 0.6보다 클 확률. 자, 요렇게 쓰고 나니까 정답에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럼 이거를 한 번 더 해석해 줘야 된다고. 그쵸? 바로 요렇게 해 갖고 요 수식이 정답에 있으면 찍으면 되는데 얘는 뭐야? 0.6보다 작다잖아. 그쵸? 지금 나는 뭐 해야 돼? Z가 0.6보다 뭐에 크다를 알아야 된다고. 그쵸?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한번 그려봐 주면은 자, 요 절대값 Z가 플러스인 경우에 절대값 Z가 뭐야? 플러스인 경우에는 0.6보다 클 확률 요 넓이가 되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이 Z가 뭐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튀어나올 거라고. 절대값을 풀면은. 그쵸?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요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곱하면 뭐예요? 부등호가 바뀌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요 넓이를 말하는 거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0.6보다 뭐한 확률? 작을 확률을 말하게 된다고. 되죠? 근데 어차피 표준 정규분포는 0에 대해 대칭이므로 이 넓이나 둘이 뭐에 똑같죠. 그렇죠? 이 넓이나 같게 된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넓이 다시 수식으로 적어 주시면은 Z가 0.6보다 큰 확률 아니야. 그쵸? 근데 여기 지금 절대값이 되어 있어서 이 두 확률을 다 구한 게 이 확률값인데 그쵸? 이 넓이를 다 더한 게 이 확률값인데 여기 하나만 요렇게 수식으로 적고 나서 여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 2 해주면은 어차피 이 넓이나 똑같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은 이 전체 빨간 부분의 넓이 확률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되더라.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되죠? 자, 수식 열심히 잘 썼는데 정답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쵸? 그럼 1번이 정답 아니잖아. 근데 뭐해? 숫자는 뭐야? 0.6이잖아. 그럼 정답 몇 번이야? 2번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바로 이렇게 해서 2번 찍으시면 되고 자, 요 2번의 의미, 요 절대값을 벗길 때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요렇게 표준 정규분포 표를 그려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되죠. 다시 문장형으로 돼 있는데 수식으로 정답을 골라야 되는 문제에 확률이 포함된 식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뭘 찾아? 표준 정규 분포를 찾아라. 표준 정규 분포는 언제 나와? 표준화할 때 나와준다. 되죠? 그럼 표준화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찾을 식에서 정답이 없어. 없잖아. 없으면은 뭐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그려서 한번 해석해 줘라. 그 다음에 이제 하도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은 이게 그냥 요거 2번이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되죠? 뭐 그 정도까지 되는 수준이 되면 좋겠고 어쨌든 0.1은 아니다. 결국 마지막 여기다 6을 곱하는데 그쵸? 0.1은 아니니까 3번, 4번은 절대 아니다. 그쵸? 그리고 1번이랑 다르잖아. 생긴 게 아예 반대잖아. 1번은 0. 절대값이 0.6보다 작을 확률이야. 그럼 그건 뭐야? 보시면요. 1번은 만약에 그래프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1번은 절대값이 0.6보다 작으니까 자 0부터 출발해서 z까지 가는데 그쵸? 이게 0.6 이하여야 된다는 소리야. 거리가 0.6 이하여야 된다고. 그래서 플러스 0.6 마이너스 0.6 요 이하만 되는 부분의 확률 값. 자 이게 1번을 나타내는 그림이고
그쵸?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찾는 거야? 우리는 요렇게 양 끝단에 있는 값 찾는 거잖아. 그쵸? 양 끝단에 있는 값 찾는 거라고. 그쵸? 자, 요거는 요렇게 2 번처럼 쓰든 아니면 요렇게 절대값 포함해서 얘보다는 크다 요렇게 쓰든. 그쵸? 뭐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써 줘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9 번도 어떤 문제 뭐 잘만 생각해 봤으면은 쉬운 문제였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20번 회귀 분석을 했대. 그렇게 했을 때 갖가지 문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래. 다음 설명 중에서. 되죠?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야? 회귀 분석의 개념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내가 개념이 제대로 돼 있었으면 맞추는 거고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었으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뭐 단순히 공식 외워서 푸는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근데 이거는 정답 찾는 게 너무 쉬워 갖고 너무 눈에 띄게 뭔가 이상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뭐 정답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서 문제 1 번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 회귀계수의 추정량을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구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네는 원래 모회귀계수의 불편 추정량이니. 그렇겠죠.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얘네들을 뭘로 써? 추정량으로 쓰잖아. 그쵸? 그럼 추정량의 좋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야? 불편성이라고. 애초에 불편성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추정량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쵸? 얘네들 무수히 많이 뽑아서 평균을 냈는데 모수랑 같지가 않아. 그럼 얘가 약간 추정량으로서 의심이 갈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학 요 공무원 시험 안에서 배우는 통계학에 나오는 모든 추정량들은 다 뭐 무슨 추정량이야? 불편 추정량입니다. 되죠? 자, 그래서 요 베타 제로의 평균을 구하면은 베타 제로가 나오고 베타 원 추정량의 평균을 구하면 베타 원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까지는 알 필요 없어. 대신에 이 각각의 추정량들이 당연히 불편 추정량이다. 라는 생각. 그쵸? 이런 문장에 대한 이런 뭐 암기까지 할 것도 없죠. 그냥 당연히 불편 추정량이다. 라는 이런 상식 아니면 개념 이런 생각들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쵸?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돼. 불편 추정량이 아니면은 애초에 얘를 왜 추정량으로 썼겠어. 그쵸? 이런 의심을 하면서 당연히 불편 추정량이다. 그래서 베타 제로 추정량의 평균도 베타 제로고 베타 원의 추정량의 평균도 베타 모회귀 계수다. 그쵸? 이거는 예전 뭐 이전 시험에도 한 번씩 출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1번 맞는지 찾는 거는 어렵지 않다. 저 안에 뭐 통계학적, 수학적 원리는 모르더라도 요 문장이 맞다라는 생각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베타 원이 0 이야. 그쵸? 기울기가 0 이야. 그러면은 x랑 y는 어떤 관계도 없는 거니? 자, 이 문장 뭔가 이상하잖아. 그쵸? 어디서 뭔가 이상해? 어떠한 관계도 없다. 이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뭐 이런 관계 저런 관계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건 뭐야? 그 모든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그쵸? 우리가 아직 실제로 밝혀내지 못한 관계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단지 베타원이 0 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도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냐고. 없죠. 자, 왜냐하면은 자, 회귀 분석은 무슨 관계를 알아보는 거야? 선형 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형 관계의 선형 이거 반드시 진짜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만약에 x랑 y가 이런 원형의 관계가 있어. 그쵸? 원형의 관계가 있으면은 회귀 분석은 뭐니까 선형 관계만 찾는 거다 보니까 얘를 만약에 얘의 만약에 기울기 추정량을 찾으면은 베타 원이 0이 나올 겁니다. 되시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0이 나왔다 하더라도 얘는 x랑 y가 둘이 관계가 없는 거야? 아니죠. 이런 원형의 관계도 어떤 의미 있는 관계일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어떠한 관계성도 없다. 이거 너무 단정지어서 말하는 그쵸? 문장형 문제에서 뭐 모든, 반드시, 항상, 어떠한 그쵸? 이런 거는 약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 번은 너무 센 말이어서 너무 단정짓는 말이어서 약간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회귀 분석은 무슨 관계? 선형 관계를 찾는 거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셨을 테니까 2 번이 틀린 문장이다 찾는 거 뭐 쉽게 쉬웠을 겁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정답 찾는 거 쉬운데 밑에 이제 3, 4 번도 한번 풀어 봐야죠. 자, 3번 회귀 분석에서 잔차가 포함된 식이 0 이라는 3 개밖에 없다고.
2가 그냥 2를 잔차를 다 됐을 때 0이다. x 곱해서 다 됐을 때 0이다. 그다음에 y의 추정량 곱해서 더했을 때 0이다. 자, 요렇게 세 개는 뭐 해 줘야 된다고? 외워 줘야 되고 이번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어? x2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세 개가 왜 0이 되는지까지는 몰라도 된다고. 그렇죠? 수학적으로 몰라도 돼. 몰라도 되지만 근데 얘네 셋이 0이라는 뭐 해 줘야 돼? 외우고 있어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바로 3번 오케이 맞았네 하고 바로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외워 주셔야 되고 뭐 이거야 반대로 뭐가 0이 아니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그렇죠? 그럼 이건 0이 아니라고. 이런 게 약간 함정으로 많이 나오니까 역대 시험에서도 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 번. 베타 원 추정량의 분산은 그렇죠. 베타 원 추정량의 4 번. 베타 원 추정량의 분산은 이렇게 되니. 자, 우리가 베타 원의 추정량의 분산 구하는 식 제 교재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이 식 외울 겁니까 안 외울 겁니까? 그쵸? 작년도 7급 시험에 뭐 했어? 진짜 베타 원의 분산의 값을 구해라. 그쵸? 이 식을 당연히 암기했다는 전제하에서 얘를 구해라.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자, 좀 약간 이렇게 기준을 또 이렇게 단칼 지어서 나누는 건 조금 그런데 자, 7급을 하시는 분들은 요 베타 원의 분산 구하는 식 당연히 외워 줘야 되고 베타 제로의 분산 추정량의 분산 구하는 식도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쵸? 베타 제로의 분산 구하는 식 어떻게 돼 있어? 시그마 제곱 가로 열고 n분의 1 더하기 sx 분의 표본 평균의 제곱. 자, 요렇게 돼 있죠. 그쵸? 이 식까지도 당연히 외워 주셔야 된다고. 7급을 보면은. 그쵸? 근데 9급에서는 통계학 개론이 시험 범위인데 회귀 분석 배울 때 통계학 개론 수준에서 회귀 분석 배울 때 베타 원의 분산의 값까지 베타 원 추정량의 분산의 값까지 나오는 책은 뭐 거의 없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9급에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대충 요런 꼴로 생겼겠구나.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은 아 대충 이런 이게 요렇게 뭐뭐 이다. 이게 뭐 대충 뭐 맞을 것 같다. 아니면은 1, 2, 3번 나머지 보기들을 다 비교해서 1 번도 맞고 2 번도 맞고 3 번도 맞는데 4 번은 내가 안 외웠어. 그럼 4 번이 정답이다. 그쵸? 이렇게 찍는 수준 정도만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 식까지 기억해 주셔라. 자, 요렇게 구분해서 일단 이거는 뭐 25년 기준입니다. 25년 기준에서는 요 정도 요렇게까지 공부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뭐 25년 9급에 얘가 튀어나와서 9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라. 요렇게 말이 바뀔 수도 있죠, 26년에는. 그쵸. 근데 지금 아직까지 9급 시험에 이 분산을 직접적으로 막 이 식을 반드시 암기해서만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충 요런 꼴이 있구나. 아, 회귀 계수 추정량의 분산이 조금 약간 복잡하게 생겼구나. 그쵸. 뭐 시그마 제곱도 들어가고 밑에 뭐도 들어가고 약간 좀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구나. 자, 요 정도만 인식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고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외워서 들어가야지 이거 안 외우고 갔다가 한 문제 나왔는데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 그쵸.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 외우고 시험장에 가시길 바라면서 2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